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과 통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제4차 혁명,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의 기본입니다. 그럼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는 근거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영상을 보셨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한 일기예보 영상의 일부분인데요.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찾고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통계의 방법을 알고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를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과학에 활용되는 통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기술 통계, 추론 통계, 평균, 중앙값, 최빈값, 산포도, 분산, 표준 편차. 통계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수학적 기법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란 무엇일까요? 통계는 측정이나 수집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학교 시절에 학습한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등과 같이 표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이 통계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평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을 본 후 전체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해본 경험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평균이란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 중 하나로 모든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1, 2, 3, 4, 5, 6의 8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위 데이터의 평균은 전체 총합인 30을 자료의 개수인 8로 나눈 3.7로입니다. 평균의 종류는 산술평균, 절사평균, 가중평균이 있습니다. 산술평균은 앞에서 설명한 평균을 의미하고요. 1, 2, 10, 15, 20, 21, 22, 100, 200의 9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1, 2, 100, 200은 편차가 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이러한 편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을 제거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절사평균이라 합니다. 평균은 내신 등급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중치를 주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성적표를 토대로 내신 등급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국어는 5단위로 1등급, 수학은 4단위로 2등급, 영어는 6단위로 4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급에 대해 산술 평균을 구하면 등급의 합인치를 세 과목으로 나누게 되니 약 2.33등급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등급은 각각의 단위수를 가중치로 곱해 평균을 구하게 되므로 5 곱하기 1, 4 곱하기 2, 6 곱하기 4를 모두 더한 37을 단위수의 총합인 15로 나누게 되어 약 2.46이라는 등급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가중평균은 중요한 데이터의 가중치를 주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은 자료의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두 지역의 급여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지역의 경우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상치가 있기 때문에 A지역의 평균이 B지역에 비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두 지역의 급여 평균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자료의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값인 중앙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일렬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이면 순서상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1, 2, 3, 4, 5, 6으로 7개의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 중앙값은 순서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3이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순서상 가운데 위치한 값을 찾을 수가 없겠지요. 이때는 실제 데이터 값이 아닌 순서상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으로 구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1, 2, 3, 4, 5, 6으로 8개의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 중앙값은 순서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두 값인 3과 4의 평균인 3.5가 됩니다. 중앙값은 평균과 달리 극단값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에서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또 다른 대표값인 최빈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값은 말 그대로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3이 2번, 6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최빈값은 3과 6입니다. 이처럼 최빈값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어진 데이터의 값이 모두 다른 경우에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거나 중복되어 나타나는 데이터 등에서는 대표값으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산포도는 데이터의 값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혹은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값이 0에 근접한 값이면 데이터가 거의 퍼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산포도가 큰 값이면 매우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량입니다. 산포도의 종류로는 분산, 표준 편차, 백분위수 등이 있습니다. 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은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가늠하는 통계량인데요. 분산이 크면 자료들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밀집하여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산은 각각의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뒤 제곱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과정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제곱을 해서 구하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와 다른 척도에 있게 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주어진 데이터와 같은 척도에 있기 때문에 분산보다 자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분산이 크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면 자료는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이상치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백분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의 위치를 백분율로 위치를 나타낸 값인데요.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번째, 가장 큰 것을 100번째로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백분위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것인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25번째 백분위수, 50번째 백분위수, 75번째 백분위수를 구하면 됩니다. 25번째 백분위수는 전체 자료가 100개라 할 때 25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이므로 현재 8개의 데이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25번째 백분위수는 두 번째 위치한 데이터와 세 번째에 위치한 데이터의 평균인 2.5가 됩니다. 50번째 백분위수는 중앙값과 같기 때문에 네 번째 위치한 데이터와 다섯 번째 위치한 데이터의 평균인 5.5가 됩니다. 75번째 백분위수는 전체 자료가 100개라 할 때 75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이므로 6번째 위치한 데이터와 7번째 위치한 데이터의 평균인 7.5가 됩니다. 4분위 범위는 25번째 백분위수와 75번째 백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4분위 범위에 1.5를 곱한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통계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이제 추론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집단의 양상을 알기 위해 통계학을 이용하여 추측하는 과정을 추론 통계라 합니다. 선거를 했을 때 출구 조사를 통해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조사한 후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금전적, 시간적 제약에 따라 표본을 추출한 후 통계적인 추측을 하게 됩니다. 모수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이나 분산 등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 사용하는 추론 통계를 모수 통계라고 합니다. 모수 통계의 경우 데이터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 분포의 모수인 평균이나 분산을 추정하여 통계적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모수 통계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비모수 통계라고 하는데요. 비모수 통계의 경우 데이터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며 데이터의 순위나 부호 등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에 대한 비교입니다. 앞에서 학습한 대로 모수 통계의 경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비모수 통계의 경우 모집단의 분포를 모른다는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모수 통계의 예시로는 청소년의 수면 시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후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모수 통계의 예시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할 때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중앙값이나 사분위 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가설을 설정한 후 통계적으로 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설정하는 가설에는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 있습니다. 귀무 가설은 기본 입장을 나타내는 가설을 의미하고요. 대립 가설은 귀무 가설에 대비되는 입장을 나타내는 가설을 의미합니다. 갖고 있는 동전은 공평한 동전인지를 판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귀무 가설은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이다이고 대립 가설은 귀무 가설에 대비되는 입장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H0는 널 하이파터시스 즉 귀무 가설을 의미하고 H1은 얼터네이티브 하이파터시스 즉 대립 가설을 의미합니다. H0가 참일 때 H0를 채택하거나 H0가 거짓일 때 H0를 기각할 경우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전체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세요. 데이터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수학적 기법을 통계라고 하며 데이터 과학에서 활용되는 통계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의 경우 데이터의 분포를 알려주는 지표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산포도, 분산, 표준 편차, 백분위수 등이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집단의 분포를 예측하는 과정을 추론 통계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 통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며 추론 통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과정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의 기술 통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대표값인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분산, 표준 편차, 백분위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가설 검정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과 통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